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약속합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월드 엑스포 유치와 하르트 신공항 개항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탄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산업 수도의 위상을 후손들에게 반듯하게 약속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충남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광주 신경제 지도를 산업을 키우고 첨단 과학 선도도시 실리콘밸리로 약속합니다. 강원도민 성공시대를 별 볼 일 있는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풍요로운 200만 강원 시대를 약속합니다. 민생경제 활력 대책으로 추가경영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 신항만 건설, 제주 성장 시대를 약속합니다. 네, 선택 2022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현 씨, 네. 보셨지만 이런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무리 좋은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유권자들과 한 그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투표가 마감이 된 가운데 이 시각 전국 투표율 50.0% 현재 집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과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죠. 첫 지방선거 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68.4%. 그 뒤로는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직전인 지방선거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60.2%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는 보시는 것처럼 60%를 넘었던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표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죠.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다른 선거들과도 비교를 해보면요. 네. 자, 이게 지방선거 투표율이고요. 다음은 대선 투표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 투표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히 대선 투표율이 높은 편이죠. 총선 투표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지방선거랑 큰 차이는 안 났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났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는 쪽이 유리하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네. 이번엔 투표율이 여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투표율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호 안주희 캐스터가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레저 스포츠와 함께 투표율 전해드립니다. 오래 참아온 우리, 올 여름엔 같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을 달리다. 처음 도착한 곳 해질녘 한강이군요. 잔잔한 강 위에 서서 패드를 저으며 도시의 석양을 만끽해 봅니다. 이 시각 서울 투표율 52.1%. 이번엔 묘기 자전거를 타고 경기 안산으로 왔습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익스트림 스포츠죠. 공중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묘기 도전해 보실까요? 경기의 투표율 49.6%. 다음은 루지를 타러 인천 강화도로 가봅니다. 안전장비 잘 착용하시고요. 바람을 가르며 내리막길을 질주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는데요. 인천의 투표율입니다. 48%. 이번에는 부산 광안리해변에서 출발합니다. 패들보드를 타고 파도를 타는 서핑. 어려운 만큼 성취감도 크다는데요. 부산의 투표율 보시죠. 48.1%. 여름하면 물놀이가 빠질 수가 없죠. 울산에서 아기와 함께 헤엄치는 행복한 순간. 뜨거운 여름이 더 기다려지는데요. 울산의 이 시각 투표율 51.4%. 이번엔 높이 22m에서 자전거를 타는 말도 안 되는 경험 함께 해볼까요? 처음엔 무섭지만 곧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남의 투표율 52.4%. 이번엔 대전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보통 도로가 아니죠. 마치 펌프질 하듯 역동적으로 내려갔다 솟아오르는 기분 짜릿한데요. 대전의 시각 투표율 48.8%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중앙공원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갑니다. 힘껏 발을 구르고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기술에 도전할 수 있겠죠. 세종의 투표율 50.3%입니다. 이번 레저 스포츠는 들판을 신나게 달리는 사륜 오토바이입니다. 해안반도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기분 상상만 해도 신나네요. 충남의 이 시각 투표율 48.9%. 충북하면 충주호, 충주호하면 가약이죠. 호흡을 맞춰서 노를 젓다 보면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옷이 젖는 건 걱정 마세요. 충북의 투표율 49.6%.
이번엔 대구 83타워가 보이는 놀이공원으로 가봅니다. 꼭대기에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함께 시원하게 소리 질러 볼까요? 대구의 투표율은 42.2%네요. 액션캠을 들고 바닷속으로 풍덩! 울릉도에서 즐기는 프리다이빙입니다. 공기 공급 장비 없이 장수하기 위해서 훈련은 필수죠. 경북의 이 시각 투표율 52.1%. 이번엔 산으로 가보시죠. 보통 등산이 아니라 산길을 따라 달리는 트레일 러닝인데요. 무등산에선 곳곳에서 두산 전리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광주 투표율 가장 낮습니다. 36.9%. 전남 여수에 가면 그야말로 하늘을 달려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무서움도 잠시 아름다운 바다에 시선을 뺏길 거예요. 전남의 투표율 가장 높습니다. 57.8%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번엔 변산반도에서 1박하고 갈게요. 바닷가에서 자전거 타고 파도도 타고요. 해먹 위에 누워서 석양을 보는 게 해변 캠핑의 완성입니다. 전북의 투표율 47.9%. 울퉁불퉁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갑니다. 원주에서 즐기는 산악 자전거. 너무 속도를 높이지 마세요. 코스가 워낙 변화무쌍하니까요. 강원 지역 투표율 57.1%입니다. 이번엔 제주에 왔으니 말과 교감해 보실까요? 호흡이 꽉 잡으시고요. 말과 호흡이 맞았다면 잠시 달려보는 것도 좋겠죠. 제주의 투표율입니다. 52.6%네요. 레저 스포츠와 함께 돌아본 전국,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앞에서 느긋하게 타는 자전거도 주말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국 투표율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여기는 터치M입니다. 이제 출구조사 발표까지 1시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저 그 사이에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2,300여 개 선거구에 7,600여 명이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1.8대 1,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3대 2 정도, 3대 2.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한 2.6대 1,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1대 1 정도의 경쟁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분들 연령대별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를 쭉 표시한 건데요.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빨간색 범위입니다. 빨간색이 점점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바로 60대 이상의 비율인데요. 이번에 3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다시 보면 50대의 경우에는 좀 비슷한 비중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인 40대를 보면 한때 30% 중후반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17.2%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0대의 경우에는 유권자 수는 오히려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정작 출마한 후보자들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인 정치는 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끝으로 마지막에 20, 30대 비중인데요. 여전히 그 청년 정치 비중 작습니다. 근데 특히 이쪽을 좀 비춰주시면 이번에 30대 이하 비중이 10%가 채 안 되는데요. 특히 이 20대가 2.3%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도 출마할 수 있게 돼서 20대의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다, 이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봤으니까 성별로도 살펴보면요. 이 보라색 부분이 여성인데요. 여성 후보자들 비율이 점점 늘어서 그나마 많이 늘었긴 합니다만 여전히 30% 미만,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고요. 전체 후보자들 비율은 이렇지만 시군 구청장으로 가면 여성 비중은 6% 미만, 또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 후보자들이 지방의회 비례대표에 몰려 있는 거는 또 한계로도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마한 후보자들 과연 잠시 후 출구조사와 또 개표 결과에서 얼마나 많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M이었습니다. 네, 데이터 M입니다. 선거 때마다 결과를 귀신같이 맞추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족집게 지역이죠. 예를 들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충북이 족집게 지역으로 통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들을 잘게 쪼개보면 또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맞추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큰 스튜디오를 가득 채울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네, 여기에 저희가 족집게 지역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보시면요.
반짝이는 점들 보이시죠? 무려 95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 중에서도요, 득표율까지 잘 맞추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접전지 3곳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얗게 보이는 지역들 있죠? 네, 인천 서구, 경기도 남양주, 그리고 충남 당진입니다. 자, 이 지역들 얼마나 잘 맞추느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역대 7명의 인천시장, 인천 서구의 표심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두 전 현직 시장 유정복 후보, 박남춘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 지역 계양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데여서 상당히 큰 관심 모으고 있죠. 자, 인천 서구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 시각 투표율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투표율 45.3%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역시 역대 7명의 경기도지사 모두 마쳤다고 하거든요. 자, 이 지역 이번에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출마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죠. 경기도 남양주시 투표율 보겠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은요? 네, 48.3%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격전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당진입니다. 충남 도지사도요. 지금 현역 도지사인 양승조 후보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김태흠 후보가 나와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차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충남 당진의 이 시각 투표율 보겠습니다. 45.6% 기록하고 있네요. 자, 저는 투표율 여기까지 보고요. 더 중요한 개표가 남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제가 개표함이 열리면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M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많이 좀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노후를 좀 보람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도 많이 먹고 해산물도 많이 먹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편히 놀다가 갈 수 있는,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성군이 됐으면 좋겠어요. 골목길이나 그런 어두운 길을 갈 때 좀 무섭다고 느껴가지고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랜드마크도 만들고 다양한 스타들도 만들고 문화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대구 시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내 자녀를 맡기고 직장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교통수단을 좀 확충해갖고 출퇴근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게 하고 싶고요.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은 울산을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외지를 나가지 않고 울산에서 깃털을 잡을 수 있는 대학, 기업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현용 씨,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시장이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아, 저 갑자기요? 네. 서울이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의 맛집들을 차 말고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괜찮은데요? 제가 한 표 찍어드리겠습니다. 출마하세요. 아니 저 맛집은 지금도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네. 자,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유경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 6시 반부터 이곳에선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앞서 오후 6시에 일반 투표를 마감한 선거관리인들은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확진자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이곳 경기도에선 모두 3,26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1,150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흐름이 막판까지 박빙이다 보니 여야 모두 이곳에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정확히 50%, 경기도는 4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보단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앞서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정작 투표당일 참여는 예상보다 저조했는데요.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투표율은 61.6%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 격전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계양구죠. 인천 계양구 투표율은 54.9%로 인천 지역 전체 투표율인 48%를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 투표율은 5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투표가 더해지더라도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은 4년 전인 60.2%보단 낮은 50%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지사 당선자의 윤곽은 자정쯤이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양 양명여고 투표소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우리 동네의 역사가 담긴 공간을 기록해온 루시 드로잉 작가와 함께 이 시각 투표율 살펴봅니다. 우리 동네 자화상. 먼저 서울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서울 개동의 오래된 소학과네요. 서울의 투표율 52.1%. 다음은 경기 성남의 한 동네 마트에 잠시 들러보시죠. 경기 투표율입니다. 49.6%. 다음은 인천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네 책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천 지역의 투표율 48%네요. 이웃들이 모여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던 동네 목욕탕입니다. 부산 지역 투표율 48.1%. 탈곡하는 소리가 분주했던 정미소. 농부의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울산의 이 시각 투표율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이어온 오래된 식당으로 가볼까요? 육회 비빔밥이 유명하다는데요. 경남의 이 시각 투표율 52.4%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50년 경력의 사장님이 지켜온 대전의 양봉점입니다. 부지런히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대전의 투표율 48.8%입니다. 돗자리 위에 고구마를 말리고 있는 이 가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온 철물점이라고 합니다. 세종시의 투표율 50.3%. 충남 천안역 앞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남아있는 쌀가게입니다. 충남의 투표율 만나보시죠. 48.9%. 매일 도넛을 튀기는 제천의 한 분식점입니다. 그 맛이 정겨워 먼 길을 달려오는 손님도 많아졌다는데요. 충북 투표율 4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에서 100년 넘게 영업 중인 지물포입니다.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시나요? 대구의 투표율 42.2%입니다. 골목마다 아이들 자전거를 고쳐주던 자전거 가게 꼭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경북 투표율입니다. 52.1%. 이번엔 간판도 없는 정미소네요. 마을 삼거리를 오래 지켜오다 지금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광주의 투표율 36.9%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세월에 대들보마저 휘어진 오래된 목공소입니다. 아직도 전남 벌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남 투표율 가장 높아요. 57.8%. 이번엔 전국 익산의 작은 식당이지만 미식가들에겐 이미 소문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의 투표율 47.9%입니다. 이번엔 강원 양구의 한 구멍가게로 가보시죠. 마을 분들은 이 가게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데요. 강원의 투표율 57.1%입니다. 노을질 무렵 슈퍼 평상엔 할머니들이 모여듭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동네 슈퍼와 함께 제주의 투표율 만나보시죠. 52.6%. 루시 드로잉 작가의 작품과 함께 본 우리 동네 자화상 어떠셨나요? 끝으로 이 시각 전국 투표율 보실까요?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3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발표까지 이제 단 51분 정도 남았다는 숫자를 보고 계십니다. 자, 뽑힌 지 얼마 안 된 새 대통령의 국정 안정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냐 어디로 민심이 향할지 바로 이 LED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선거를 거듭할수록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번에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지난 대선 때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에 꽤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럴만하죠. 그리고 이번 출구조사에는요.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가 출마한 보궐선거 두 지역도 포함이 됐는데요. 자, 두 후보에 쏠린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도 기다려지는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고요. 여기서 아주 잠깐 광고 보시고 다시 시원한 한강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강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오후 6시 현재 정확하게 50.0%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사 팀과 함께 투표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 사실 이제 지난주 우리 정치인사 방송에서 각자 투표율들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다 약간 무색할 정도로 그러네요. 낮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60% 내외가 기록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10% 정도 낮다라는 것은 이번에 어쨌든 중도층도 안 나왔고 뭐 민주당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 실망한 민주당 강력한 지지층들만 나왔다. 열성 지지층들만 나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낮은 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하고 어느 당에 불리한지 하여튼 궁금합니다. 네, 사실 형은택 변호사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투표하면 이긴다 이거를 이제 선거의 하나의 뭐 캐치프레이즈로 강조를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투표율만 놓고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인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겠네요. 약간은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대선에 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우려가 많았고 또 이제 당내 내분이 있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이럴 바에는 뭐 투표 뭐하러 하냐 이제 이런 게 있어서 투표율이 저조한 게 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안 나왔나 걱정 우려 면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투표율 전체가 지금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물론 두 번째로 낮습니다만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48%에서 51%, 54%, 56%, 60%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 떨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야 막론하고 이번에 아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기본적으로 50%를 못 넘는다라면 거기서 당선되는 분은 정통성을 갖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 이상 투표를 하고 그 중에 또 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져 보면은 25%의 지지를 받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이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던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게 거의 이제 명함 돌리는 거나 그렇죠.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이렇게 명함을 도와줘서 돌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도망가요. 안 받으려고 하도 많이 주니까.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도 되나 아니면 국민들의 좀 관심을 끌 방법을 좀 새롭게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데이터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시도별 투표율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서울이 이제 51.1%, 경기가 지금 전국 평균이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격전지로 또 예상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경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경기지사 선거가 이렇게 되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오늘 뭐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것도 권역별로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부권, 북부권, 서남권 이런 쪽에서 각 당에 지지하는 지지세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에 투표를 더 많이 했는지도 우리 나중에 투표소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그 MBC에서 그런 쪽 지역별 그렇습니까? 분석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해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거 운동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현 변호사님이 좀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하십니다. 전화 너무 오고 여론조사부터 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닌데 타 지역의 후보들이 너무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게 거의 공해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정말 공해 수준이죠. 저도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저도 뭐 전화 받으면 누굽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실 공해 수준이고요. 문자 같은 경우도 각 당의 그 당협이라든지 지역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분들한테 뿌리게 되고요. 저도 재밌는 경우가 제가 순천의 유권자인 줄 알고 문자를 보냈는데 대구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답장이 오더라고요. 설마 내가 아는 그 천하람이니 이렇게 답장이 와서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참 문자 공해, 전화 공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저 후보는 성의가 없어 이렇게 보실까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고 욕 먹고 약간 이런 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그게 실무적으로 해보면 이게 공해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왜 이렇게 자꾸 보내냐 그만 좀 보내라 이런 항의도 많이 받는데 후보자들은요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어해요. 그래야 선거에서 내가 그래도 단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이라도 좀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너그럽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요. 사실상 이게 법과 현실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원래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 전화번호 같은 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거 기간에 보면 사실은 뭐 당원 명부라는 건 당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 입당을 했기 때문에 뭐 정보를 알릴 수 있지만 당원이 아닌 분들도 보면은 뭐 그
문자가 정말 많이 가잖아요. 저 그럼- 당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그러니까 당원이면 안 항의하는 되는 분들이 사람인데. 물어봐요. 예. 그래서 물어보면 내 정보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뭐 주변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선관위나 경찰에 신고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경찰이나 선관위에서도 선거 때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게 관여를 안 합니다. 아, 일일이 어떻게 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 불가능하군요.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그런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얻어가지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인데 사실상은 법에는 문제 삼으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명함 돌리는 거 말고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SNS 온라인상을 완전히 풀어줬지만 그래도 그걸로 해서 안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화나 문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부분을 좀 제가 보기에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이곳 한강 스튜디오의 전경을 또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이제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습니다. 이 해가 지고 또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각 이제 후보자들의 최종 결과들이 다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이곳 한강공원에 정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저희 스튜디오 앞쪽이거든요. 이렇게 네. 많이 앉아서 또 석양을 기다리시면서 또 선거 결과를 MBC와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실 이번 이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량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기사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대선 후보였고 또 대선 후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안철수 이 두 거물 정치인들이 보궐선거에 나왔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이 정도의 이름값을 갖고 있는 두 분이 나오기 때문에 투표율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김준호 변호사님 결국 그 이름값은 투표율에는 영향을 크게 못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뭐 아주 심대하게 높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평균보다는 조금씩 더 높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무래도 빅네임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특정 지지층에서는 좀 더 투표장에 나오게 하끔 하는 유인 효과는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역전되는 여론조사도 있고 해서 말하자면 대선 주자 거물급 정치인으로서는 약간의 스타일을 구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곳이 이제 인천 계양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선거판에서 얘기를 할 때는 밭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이제 지역구를 많이 쓰는데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지역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가 계속 5번인데 당선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였지만 아마 이제 정권 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도로 나타나는데 지금 물론 계양 갑을을 구분한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보니까 아마 계양 전체적으로 54% 정도인 거 보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것 같거든요. 네. 분당도 갑으로 구분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한 57%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전국 기본적으로 평균보다는 높다. 그래도 아마 관심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선 곳이 이제 경기 성남 분당 갑 김인혜 경기지사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쪽은 또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역구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이제 분당 갑의 투표율 자체가 높아지는 게 결국은 김은혜 후보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분당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당세가 좋은 지역이고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아무래도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더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라는 빅네임이 분당 갑에 출마함으로 인해서 김은혜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또 아까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내가 아는 후보면 좀 더 많이 가서 찍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또 보여주시기 나름이니까 뭐 대선 후보분들이 출마한 지역은 당연히 뭐 관심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두 뭐 정치인들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상당한 격차로 보궐선거에 승리를 하고 김은혜 후보가 만약에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그쪽으로 간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세법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플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 자체는 저희가 이기기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5% 정도의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졌었고 당시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출마했을 때 이 정도로 선전하리라고 기대 못한 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지사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굉장히 박빙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의 존재는 뭐 설령 김은혜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의 맹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부산의 맹주, 뭐 호남의 맹주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또 반면에 민주당 쪽에도 물어볼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잠시 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자, 이제 39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39분 정도 후면은 드디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초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그 결과 두고 저희가 또 한번 이곳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투표율과 두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강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데이터 M입니다.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는 웬만한 도나 광역시 못지않은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고양, 수원, 용인, 그리고 경남의 창원 같은 데인데요. 이들 지역에 올해 1월부터 좀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특례시라는 명칭인데요. 이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으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쉬워진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의 시장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텅 빈 논밭이었던 지역이 그야말로 상점벽해가 됐습니다.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자, 각 지역의 인구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 고양은 108만 그리고 수원은 118만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인 일산을 좀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수원에서도 지금 뭐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소각장 이전 문제 이런 현안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 이 시각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양의 투표율 51.1% 그리고 수원의 투표율 50.2%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두 지역 더 남았죠. 이번에는 용인과 경남 창원 보겠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 지역은요. 지금 전체 4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비수도권 지역인데 인구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가 된 곳이거든요. 자, 이 지역 인구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인구는요. 네, 103만여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도시가 팽창하니까 여기 주민들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후보들도 그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 보겠습니다. 용인은 53.1%, 창원은 50.8%. 네, 이제 투표율이 다 50%를 넘어가고 있네요. 자, 저는 이 지역들 투표율은 여기까지 보고요. 또 개표함 열렸을 때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M이었습니다. 네, 다시 여기는 터치M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까지 3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잠시 후 출구조사에서 확인할 시도지사 지역들 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투표율 6시 기준으로 50% 정도고요. 지난 선거보다 확실히 낮은 상황인데요. 일단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죠. 먼저 경기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지사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대선의 연장전, 미니 대선 이런 별명이 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고요. 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수 대변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마음, 명심과 또 윤석열의 마음, 윤심의 대결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지역이고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도를 추진해서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도가 아니라 경기 북부의 첨단 산업, 뭐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도 합니다. 두 후보 모두 일기 신도시 정비 문제 동일하게 거론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명심과 윤심의 대결이라면 인천은 친문과 친박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 노무현 정부 과거 참여정부 행정관 출신이고요. 그래서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재물포고 선 후배고요.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에 그리고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현직 시장이죠. 그래서 전 현직 간의 재대결이라는 의미도 있는 곳입니다. 두 후보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놓고 서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선거 막판에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또 전국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이 김포공항과 가까운 인천의 표심 어디로 갈지 관심이 많이 모아졌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시 후 출구조사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을 살펴봤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강원도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지금 파랗게 표시가 돼 있죠. 현직 민주당 최문순 도지사가 3선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파랗게 표시가 돼 있고요. 최문순 지사 3선 연임에 걸려 이번에 나올 수 없다 보니까 무주 공산 지역이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두 전직 의원들이 나왔고요. 민주당 이광재 후보 3선을 지낸 의원 출신이고 김진태 후보는 춘천에서만 2선을 했던 또 의원 출신입니다. 이광재 전 의원은 원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김진태 후보 춘천 성수고등학교 서로 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잠시 후 개표 과정에서 이 연고지별 차이도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후보 도청 이전 문제를 놓고도 좀 이견을 보여서 지역에서는 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광역 지역들에 대한 관심 지역들 관전 포인트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 출구조사까지 30여 분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잠시 뒤에 그 결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엠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는 전관예우 권력 찬스 써서 낙하산 인사하고 특혜, 채용, 비리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34년 공직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려처럼 허리에 줄 대충 부어가지고 이걸로 행정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거칠의 도지사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께 청렴하고 오로지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치고 힘있는 도지사가 돼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김은혜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이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만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저 김동연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깨끗한 세상에서 아들 딸들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 71년생 김은혜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호순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선거 상황실 연결합니다. 박윤수 기자, 그곳 상황 정해 주시죠. 네, 민주당 김동연 후보 선거 상황실입니다. 개표까지는 1시간 넘게 남은 만큼 지금 상황실엔 몇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김 후보는 당락의 윤곽이 정해지고 나서 여기로 올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심과 윤심의 대결, 대선 2차전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기반인데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겼던 곳인 만큼 경기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후보 캠프에선 막판에 불거진 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율이 낮은 건 여야 모두 지지층이 덜 결집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표차를 대선 때보다 벌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유능한 일꾼론을 내세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은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이번 대결을 일꾼과 말꾼의 대결로 규정하고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막판 사흘 동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을 도는 강행군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SNS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하다. 백척간두에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후보 선거 상황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박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죠.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마련된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입니다. 아직은 취재진과 캠프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워낙 박빙이었던 선거였던 만큼 출구조사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곳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현재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 역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때 상황실에 나오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은혜 후보 오늘 오전엔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지난 무박 5일 선거운동 기간 경기도민의 삶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힘 있는 정부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거 기간에도 김 후보는 중앙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진짜 원팀을 이뤄서 교통망 확충 등 약속한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어제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야말로 최고의 윤핵관이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후 들어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은 흐름을 보이자 지금 이 순간 국민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하다는 글을 SNS에 잇따라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의 정상화까지 국민들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격전지인 만큼 확실한 당락은 자정을 넘겨서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7시를 넘어섰는데요. 확진자들의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율 얼마나 올랐는지 이 시각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싱 드론을 타고 전국 곳곳 20명소에서 이 시각 투표를 확인해 봅니다. 우리 동네 어디까지 가봤니? 다채로운 식물이 가득한 초대형 온실 속을 날아가 보시죠. 서울 마곡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이네요. 자, 이쯤에서 서울 지역 투표를 살펴봐야죠. 서울 52.1%의 투표율입니다. 다음 지역은 바로 강원입니다. 조금만 더 날아가 보면 최근 문을 연 대관람차가 속초 바다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원의 투표율 57.1%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세렝게티라고 불리는 경기 화성시의 수성.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입니다. 아는 사람은 안다는 백패킹의 성지라는데요. 경기 투표율은 49.6%. 유채꽃이 만개한 청산도를 날아가니 전남입니다. 영화 성편제 배경이자 걷기 좋은 슬로길로도 유명한데요. 전남의 투표율 가장 높습니다. 5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을 따라가면 인천 선제도가 나옵니다. 갯벌 체험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요. 바지락 한 바구니 잡으러 가봐야겠네요. 인천 투표율입니다. 48%. 이번엔 세종에 있는 금강보행교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해를 기념해 총 길이 1446m의 원형으로 지어졌다는데요. 세종의 투표율 50.3%입니다. 이번엔 벚꽃이 만발한 경남 창원으로 갑니다. 흩날리는 벚꽃잎과 인증샷 놓칠 수가 없죠. 오래된 철길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 장관입니다. 경남의 투표율 52.4%. 제철소에서 만든 강철 구조물이 눈에 띄는 경북 포항으로 갑니다. 발전과 미래를 상징한다는 스페이스 워크와 함께 살펴보는 경북의 투표율 5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립문 바위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도착한 곳, 전북 군산 방축도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운 섬들이 펼쳐진 바다 위에 뜬 전북의 투표율 47.9%. 태화강을 따라 약 4km에 걸쳐 펼쳐진 울산 신리대숲. 고려시대 때부터 아름다운 숲으로 이름났었다는데요. 울산의 투표율 51.4%입니다. 말 그대로 푸릇푸릇한 청보리밭 위를 날아봅니다. 충남 보령에 도착했군요. 드넓은 보리밭 위에 나타난 충남 투표율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49%.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골목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정감 어린 동네 대전 소재동입니다. 골목들을 지나 대동천 위에 대전의 투표율이 뜹니다. 대전의 투표율 48.8%.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충북 옥천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수생식물원 주변을 날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시원한 대청호 전경이 펼쳐집니다. 충북 투표율 49.6%. 해안을 따라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늘어선 곳 부산 희녀울 문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청량한 영도 앞바다를 날아가 보면 부산의 이 시각 투표율이 보입니다. 48.1%. 갈대밭이 드넓은 이곳은 대구 달서구의 대명 유수지입니다. 잘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날아가 보시죠. 이 시각 대구의 투표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42.2%네요. 노란색 모노레일을 따라 달려 도착한 곳 광주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지역에선 소문난 봄나들이 명소라는데요. 이 시각 광주의 투표율 가장 낮습니다. 36.9%. 자, 이제 전국 20명소 여행도 막바지입니다.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빼놓을 수 없겠죠.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는 바다 위에 뜬 제주 투표율 52.6%. 레이싱 도로를 타고 떠난 여행 어떠셨나요? 끝으로 MBC 상하 문화광장에서 전해드리는 전국 투표율입니다.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구조사 결과 발표까지 25분도 안 남았습니다. 60초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터치M입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막 오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사이에 후보자들 몇몇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나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했는데요.
이색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근 후보라고 이름 붙였죠. 지난 7번의 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후보도 있습니다. 박정자 후보가 바로 그런 분이고요. 이번이 8번째 도전이라는데 야 이런 후보가 많겠어 싶은데 많습니다. 자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이 강필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시선거 전에 치러진 지방의원 선거까지 합치면 이번이 9번째 도전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이재갑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이분들 이번에도 당선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결과가 좀 궁금해지고요. 이렇게 개근한다고 해서 다 당선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7번 내리 나왔지만 한 번도 당선하지 못한 이태진 후보도 있습니다. 이번 8번째 도전에 나섰는데 이분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전남 무안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출마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무소속 오원옥 무안 군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목포시장, 그다음에 뭐 전남 도의원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출마했는데 한 번도 당선되지는 못했었고요. 이번이 6번째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 6번째 도전에는 만 18세인 아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구를 달리해서 나온 두 군의원 후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고요. 광주시 의원 또 고창 군수 후보 중에도 이렇게 부자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말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이제 만 18세 이상이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04년생, 2003년생, 2003년생 이런 10대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진보당 신은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출신인데 이번에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당찬 공약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게 출마를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잠시 후 출구조사와 또 개표 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8분이고요. 이제 22분 뒤면 출구조사 결과가 돌아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M이었습니다. 네, 한강 스튜디오입니다. 정치인싸 팀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곳 한강 스튜디오는 이제 노을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뜨거웠던 햇살도 조금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경치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곳에서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오늘 선택 2022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터치엠에서 염규원 기자가 출구조사 결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여기 계신 네 분도 이 설렘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또 살짝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도 안 남기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니까 맞추지 못한 분들은 조금 민망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합 지역으로 예상되는 것부터 조금 먼저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경합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그리고 예. 제주도도 경합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충남, 세종 이 네 곳도 경합 지역이 될 수 있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지사가 인물론으로 앞세우고 있는 강원도지사도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6군데 정도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합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오차 범위 안에 그렇죠. 있는 곳이라면 이제 경합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세와 열세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결과가 약 20분 안쪽이 됐네요. 이제 뭐 19분 정도면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천하람 변호사는 경합 지역. 네, 저는 이제 뭐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경기랑 대전 정도가 실질적인 경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경기 대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경기 대전 충남 정도. 충남.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국민의힘이 싶고. 좀 유리할 것이다. 제주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경합으로 들어와 주면 좋은데 김포공항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까지 저희가 선전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 천 변호사님의 분석은 일단은 세 곳 정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근택 변호사님은요? 뭐 저는 6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충남, 세종, 대전은 뭐 다 꼽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제주는 이제 인천도 보고 있고 인천도 최근에 지지율이 접전으로 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강원도를 저희들이 기대하는 게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강원 특별법이 됐는데 사실은 이광재 후보가 어찌 보면 뭐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지사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뭐 강원도도 접전으로 볼 수 있겠다 보는데 제주도를 제가 보기에 집중으로 보는 거는 조금 희망사항 아닌가. 여기까지 지지율 격차를 보면 물론 이제 우리 뭐 장성철 후보님도 있었습니다만 동명이인, 그러니까 허영진 후보가 정치에서 이렇게 한지는
경험이 얼마 많지 안- 않아요. 네. 많이 알려지지 네. 않았어요. 네. 근데 도지사 정도는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보기엔 물론 공안 이슈는 되지만 뭐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고 것까지는 않습니다. 제주는 그래도 네. 이제 민주당이 조금 승리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주셨고요. 예, 김준호 변호사님. 보수적으로 잡으면 충청권에 있는 세 광역단체와 경기도 네 군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군데 정도가 3% 이내. 그러니까 음. 오차 범위가 뭐 방법에 따라 좀 다르니까 제가 모르겠고 3% 이내로 좀 격차가 좁혀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투표소 631곳에서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0만 4천여 명의 우리 유권자들을 지상파 3개 회사가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사실 3월 9일 대선에서도 정말 이 출구조사는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죠. 뭐 놀라웠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선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출구조사 결과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거의 뭐 40% 육박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한다는 사람들은 출구조사를 못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그러면서 사실은 맞겠느냐 했는데 0.1%까지 맞췄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가 그저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성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럼 아마 이번 출구조사는 거의 뭐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네, 아마 아이고, 끝까지 뭐 지켜보는 분들보다 이 출구조사를 보고 거의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보궐선거 두 지역이죠.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 갑까지도 저희가 출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두근거리고 떨리는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이 16분 30여 초 정도인데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지상파 3사 그리고 MBC의 출구조사 결과를 여러분이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출구조사 이후에 또 이 내용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스튜디오였습니다. 자, 이제 출구조사 발표까지 16분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행사하신 한 표의 가치를 알아볼 텐데요. 소비더머니의 설명 마스터죠. 바로 제 옆에 있는 조현용 앵커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조현용입니다. 혹시 내 한 표가 없다고 해서 당선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데요, 소위 짤방으로 유명하죠. 2008년 고성군수를 뽑는 지방선거에서요, 단 한 표 차이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이, 뭐 그거 한 번 가지고 그래. 근데 한 번이 아니죠. 4년 전에는요, 그 다른 칸에 인주가 묻은 그 딱 한 표 때문에 당선이 된 줄 알았던 후보가 낙선이 됐다가요, 재검표만 5번, 소송만 10개월을 한 끝에 다시 당선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두 번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14차례나 한 표 차 승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후보의 득표수가 아예 같은 경우도 7번이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연장자가 당선이 됩니다. 말이 되나 싶은데 법이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의 한 표가 당선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엔 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광역시장, 그리고 시도교육감 연봉만 1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되고요. 서울의 구청장도 1억쯤 받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도 쓸 수 있고요. 지방의원들도 한 해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투잡도 뛸 수 있어요. 물론 급여를 주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연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올해 서울시가 44조 원, 경기도가 33조 원이 넘고요. 아니, 그렇게나 많아? 많아요. 그럼 시 단위로 가볼까요?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예산이 3조 원가량 됩니다. 시가 아니라 구 단위로 가봐도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예산은 역시 조 단위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지만요, 이런 돈을 쓰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우리 대부분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예산을 쓰는, 즉 집행하는 지자체의 대표입니다. 지방의원들이 그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에 집중할지, 어떤 공무원한테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할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지가 오늘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한 표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참, 교육감도 있죠. 학교를 설립하고 폐지하고 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등등.
이런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은요, 한 해 예산이 무려 10조 원, 20조 원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오늘 여러분의 한 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그보다 많은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7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구조사 발표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뒤로 보이시죠? 이제 딱 13분 2초 남았습니다. 자, MBC의 자랑인 적중 시스템도 곧 가동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적중 시스템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잠시 뒤에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네. 자, 선거방송은 MBC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자, 재은 씨,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상황부터 알아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살펴보면요, 현재 50%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투표율 높은 지역 어딘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이네요, 57.8%. 반대로 광주에서는 36.9%, 여전히 최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7곳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지도에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에 해당 의원들 이름도 함께 적혀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분들이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 시도지사로 출마하게 되면서 국회의원 7석이 비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7지역의 투표율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투표율 54.7%고요. 가장 높은 투표율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63.4%. 반대로 대구 수성 을에서 43.7% 가장 낮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이 주목도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두 지역 투표율이 높은 편이네요. 맞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떤 후보에게 향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출구조사 발표까지 이제 남은 시간 얼마일까요? 11분 30초입니다. 자, 7시 30분이 되면요, 투표가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도 전해드릴 텐데요. 숫자가 정말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은 씨, 근데 오늘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총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아까 터치앱에서 알려드렸죠? 7,616명. 훌륭합니다. 네.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기초의원 등 다 포함해서요, 한 7,616명이 출마를 했고요. 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분들 중에 절반 정도만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떨어지는 숫자가 야속하겠다 싶은 생각도 네. 들고요. 선거운동할 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겠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이 또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주요 후보들의 지난 13일 동안의 선거 열전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민주당이 한 번 더 민심의 파도에 화들짝 놀랄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라고 회초리 들고 한번 후려쳐야 된다. 회초리 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 확신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을 비포 애프터로 나눠 새로운 글로벌 시대의 서울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주거시설이 아니고 정말 자랑스러운 주거시설이 돼야 신혼부부들도 망설이지 않고 결혼 결심하고 그리고 주거 문제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일꾼을 뽑아야 됩니까? 말꾼을 뽑아야 됩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가 아니고 경기 찬스를 우리 경기도 청년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당 후보인 저와 김은혜는 기업을 유치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을 유치할 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실 그리고 정보부처를 찾아가서 김은혜 앞에 뚜렷한 방안 내놓지 않을 때까지는 부처에서 안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재명과 그의 동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범죄 피의자에게 우리 개항이 피난처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느냐의 선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분당 판교, 분당 갑이 절세 정치인 떴다방 정치인들의 정거장이 되고 환승장이 되었습니까? 민주당이 장악해서 폭주를 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다시 우리가 그 권력을 되찾아서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성적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7개 중에 7개 이상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기초는 226개 중에 최소 100개 이상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그런 독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 민주당의 승리가 정말 네, 절실합니다. 최대 경합지, 그러니까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 경기도 그리고 인천 계양을의 경우에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둘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제 김동연 후보가 쇄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네, 선택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패배로 실망했던 민주당 지지층이 오히려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그런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아까 경기, 인천 계양을 이렇게 쭉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지역이 또 특히 내심 기대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강원도가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강원도 꼭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세 지역으로 꼽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포공항 관련 발언들이 나오면서 제주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주도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보궐도 네,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선거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좀 내홍을 겪는 모습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네,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이 이제 조용하면 토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지자분들께 보여드린 지점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 후보들에게 걱정을 이제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민주주의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진통 과정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은 씨. 네. 초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이 시각 경기지사 후보들의 선거 상황실 풍경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 약속합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충남. 대한민국의 핵심 충남이란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강원도민 성공 시대를 풍요로운 200만 강원 시대를 약속합니다. 자, 초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이 시각
경기지사 후보들 선거 상황실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선거 상황실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까랑 다르게 많이들 모여 계시네요. 와, 이게 빽빽합니다. 근데 사실 뒷모습이 보여서 네. 예, 근데 주요 인사들이 아마 다 모여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아까랑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런데요. 자, 이번에는 제 옆으로 이제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 모습 보이는데요. 역시 이곳도 자리를 가득 채우고 계신 모습입니다. 워낙 뭐 여야가 총력을 기울였던 최대 격전지였기 때문에 지금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 선거 상황실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최대 격전지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후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윤핵관 중에 최고 윤핵관이다. 맞습니다. 자, 출구조사 이제 얼마나 남았나요? 이제 2분 39초 남았습니다. 자, 이번 출구조사는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전국 631개 투표소에서요. MBC와 KBS, SBS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3개의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응답자만도 10만 4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투표 참여하시는 유권자분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저희가 사전투표 표심을 반영했습니다. 투표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심층 출구조사도 함께 실시를 했는데요. 단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만 묻는 게 아니고 왜 투표를 하셨나요? 뭐 성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여쭤봤거든요. 그 결과도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48초 남았습니다. 이건 매번 해도 계속 떨리네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게 2년 뒤까지 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오늘 선거가 끝나면 약 2년 뒤까지 없습니다. 2024년 총선까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민심을 등에 업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 선거에서 새 대통령, 자, 유권자들은 이 새 대통령과 여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는 민심에 힘이 쏠렸을까요? 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10곳, 민주당 4곳에서 시도지사 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5차 범인의 경합 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는 곳은 총 3곳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선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분한 모습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심 지역 2곳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주자 2사람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죠. 먼저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 54.1%로 예측 1위,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45.9%로 예측 2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성남 분당갑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자,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64% 예측 1위, 민주당 김병관 후보 36% 2위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시도지사 17곳의 예측 1, 2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여론 추이와 비슷하게 나왔을지, 또 경합 지역은 어딜지, 반전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자, 17개 시도. 자, 내가 사는 지역에선 누가 1등을 하고 2등을 했을지 서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국민의힘 오세훈 58.7% 예측 1위, 민주당 송영길 40.2%로 예측 2위입니다. 자, 서울에 이어서 다음으로 보실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예측 결과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 민주당 김동연 후보 48.8%로 경합 예측됐습니다.
경기가 경합인 가운데 인천 결과 보시겠습니다. 인천 지역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51.2% 예측 1위, 민주당 박남춘 45.7% 예측 2위입니다. 자, 인천에 이어서 다음으로 보실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의 예측 결과 보여주시죠. 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6.9% 예측 1위, 민주당 변성환 후보 32.2% 예측 2위입니다. 자, 부산 지역 출구조사 결과 보셨고요. 다음은 울산입니다. 울산 국민의힘 김두경 후보 60.8% 예측 1위, 민주당 송철호 후보 39.2%로 예측 2위입니다. 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실 지역은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5.3% 예측 1위, 민주당 양문석 후보 30.2% 예측 2위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입니다. 대전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50.4%, 민주당 허태정 후보 49.6%, 두 후보 경합입니다. 자, 대전 지역은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 보겠습니다. 네, 세종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0.6%, 민주당 이춘희 후보 49.4%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대전에 이어서 세종도 경합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충남으로 갑니다. 충남 국민의힘 김태형 후보 54.1% 예측 1위, 민주당 양승조 후보 45.9%로 예측 2위입니다. 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충남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충북 지역의 결과 보겠습니다.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6.5% 예측 1위, 민주당 노영민 후보 43.5% 예측 2위입니다. 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9.4%로 예측 1위, 민주당 서재헌 후보 18.4%로 예측 2위입니다. 자, 대구에 이어서 경북 지역의 예측 결과 보겠습니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79% 예측 1위, 민주당 임미애 후보 21% 예측 2위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광주입니다. 광주 민주당 강기정 후보 77.4%로 예측 1위, 국민의힘 주기현 후보 15.4%로 예측 2위입니다. 자, 광주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지역 결과 보시죠. 자, 민주당 김영록 후보 79.1% 예측 1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16.3% 2위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입니다. 전북 민주당 김관영 후보 82.4%로 예측 1위,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17.6%로 예측 2위입니다. 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강원 지역 보겠습니다. 자, 강원에서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 예측 1위, 민주당 이광재 후보 45.1% 2위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마지막 제주입니다. 자, 제주는요. 민주당 오영훈 후보 56.5% 예측 1위,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39.1% 예측 2위입니다. 자, 이어서 곧바로 교육감 선거 예측 결과 보시겠습니다. 전국열 7개 시도 교육감 선거 예측 순위 짚어드립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조희연 후보가 서울에서 예측 1위로 전망됐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경기교육감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임태희 후보가 54.3%로 예측 1위. 하윤수 후보 52.3%, 김석준 후보 47.7%로 오차범위내 경합입니다. 울산 지역 교육감 후보 보시죠. 노우키 후보가 52.8%로 예측 1위. 이어지는 교육감 출구조사 결과 경남입니다. 박종훈 후보 그리고 김상권 후보 오차범위내 경합입니다. 대전 교육감 후보 보시겠습니다. 설동호 후보가 43%로 예측 1위입니다. 교육감 출구조사 결과 세종입니다. 최교진 후보 33.5%로 예측 1위입니다. 충남으로 가보시죠. 충남 지역 김지철 후보 예측 1위입니다. 이어지는 지역 충북입니다. 충북교육감 윤건영 후보 57%로 1위로 예측됩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강은희 후보가 63.1%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경북입니다. 경북교육감 임종식 후보 51.6%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광주로 가보시죠. 광주에선 이정선 후보가 35.9%로 예측 1위. 다음은 전남입니다. 전남교육감 김대중 후보, 장서궁 후보 오차범위내 경합입니다. 전북은요.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교육감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신경호 후보가 28.9%로 1위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교육감 살펴보시죠. 김광수 후보가 57%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교육감 출구조사 전국 탄세 짚어보겠습니다. 보수 7곳, 진보 5곳, 중도 학 0곳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5곳에서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 17개 시도지사 1위 후보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국민의힘 오세훈, 경기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 김동연 경합, 인천 국민의힘 유정목, 부산 국민의힘 박형준, 울산 국민의힘 김두겸, 경남 국민의힘 박완수, 대전 국민의힘 이장우, 민주당 허태정 경합, 세종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와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경합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지역은 충남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북 국민의힘 김영환, 대구 국민의힘 홍준표, 경북 국민의힘 이철우, 광주 민주당 강기정, 전남 민주당 김영록, 전북 민주당 김관영, 강원 국민의힘 김진태, 마지막으로 제주에서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에는 터치 M으로 가보겠습니다. 염규현 기자. 네, 다시 터치M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출구조사 결과 좀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판세 보이시죠? 빨간색이 확실히 많습니다. 선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10곳 이상 가져가면 이긴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일단 10곳 나왔고요.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포함한 4곳 외에 한두 곳 더 이기면 선방한 거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4곳 파란색인 가운데 경합이 3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격전지인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 두 후보 간 오차 범위 내 경합이고요. 지역별로 좀 확대해 보면요. 자, 보면은 경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서가 좀 나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많이 얻은 지역들이요. 연천, 가평, 포천, 여주, 이천 이 바깥 둘레 쪽이었는데 여전히 그 둘레 쪽에서 좀 우세한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과천이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과천, 용인 등 보수 표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들 포함된 이 동쪽 지역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다소 우세한 걸로 예측 결과 나타났고요. 반면 파주, 일산이 있는 서부권이요. 그리고 광명, 시흥, 안산 이런 서남권이요. 그리고 평택, 안성도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곳인데 서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앞선 걸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과연 이 결과 어떻게 이어질지 꾸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경합 지역인 대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전도 동서로 나뉘었습니다. 자, 대전 일단 이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보이시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요. 동구청장 출신이거든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허태정 후보 유성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약간 자기 지역에서 표를 좀 가져간 느낌을 예측 결과에서 볼 수가 있고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왼쪽에서는 민주당 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중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모습 대전에서 오차 범위 내 경합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경합 지역인 세종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은 이 경합인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수정당 출신 시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이춘희 후보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 경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 또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행정동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읍면 지역에서는 최민호 후보가 앞선 걸로 예측이 됐는데요. 읍면 지역에서의 격차가 훨씬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포인트 남짓 나는 것 같죠. 반면에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정도 격차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잠시 후 개표 결과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구조사를 통해 확인한 전국의 경합지역 3곳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터치M이었습니다. 이정화 서해가의 설 작품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심을 쓰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서울시장 예측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예측 1위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8.7% 예측 1위입니다. 힘차게 써내려가는 다음 시도는 어디일까요? 경기지사입니다. 경기지사 예측 순위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바닥에서 대형 붓으로 써나가는 글씨 인천시장입니다.
인천의 민심 어디로 향했을까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51.2%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화선지에 힘있게 써내려나는 글씨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장 예측 순위 살펴보시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6.9%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 지역입니다. 시원한 글씨를 벽에 붙이는데요. 울산시장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0.8% 예측 1위. 가늘고 세밀한 획으로 써보는 다음 지역은 경남입니다. 경남지사의 예측 1위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65.3%로 예측 1위. 대붓으로 쓴 초대형 작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전시장 예측 순위 살펴보시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50.4%, 민주당 허태정 후보 49.6% 경합입니다. 서해 작품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지사 출구조사 결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의 예측 1위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문자만으로 표현해낸 민심 느껴지시나요? 이번엔 충남지사 예측 순위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54.1%로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힘차게 뻗는 획을 따라서 다음 지역 만나보시죠. 충북지사군요. 충북지사 예측 순위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56.5%로 예측 1위입니다. 잠시 캠핑을 떠나보실까요? 김종훈 작가의 캠핑 요리와 함께 시도지사 예측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022 지선 캠핑장. 캠핑에 빠질 수 없는 삼겹살 등장입니다. 정석대로 숯불에다 구워줄 거예요. 겉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 감상하시고요. 잘라서 내면도 고루 구워볼게요. 고추냉 곁들여도 기가 막히죠? 대구시장 예측 순위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높은 득표율 차로 예측 1위입니다. 자, 다음 캠핑 장소는 경북입니다. 마블링이 선명한 토마호크 스테이크 3주째 올려 구워줄게요. 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수채 남은 열로 속까지 천천히 익혔다면 그냥 잘라서 음미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경북지사 예측 순위 살펴보시죠.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높은 득표율 차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소뚜껑 같은 불판에 삼겹살부터 올립니다. 예쁘게 잘라놓은 삼겹살을 기다리는 동안 마늘과 김치까지 한 번에 올려줍니다. 볶은 김치를 삼겹살과 함께 먹는 김치 삼겹살이에요. 광주시장 예측 1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강기정 후보 77.4%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전남 담양 캠핑장으로 초대합니다. 커다란 대나무를 반 갈라서 숙주와 얇게 썬 소고기 넣고요. 모닥불에 올려서 쪄줄게요. 잠시 기다린 뒤 열어보면 소고기 숙주 대나무찜이 완성됐습니다. 전남지사 예측 1위 민주당 김용록 후보가 79.1%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잘 다진 소고기 패티를 굽네요. 자, 여기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임실 치즈죠. 한 장 얹어주고 신선한 토마토에 양파까지 시원한 탄산 음료와 함께 치즈버거 맛볼 시간이네요. 전북지사 예측 순위 민주당의 김관영 후보 82.4%로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엔 강원 캠핑장으로 가볼까요? 동해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두루묵이 주재료입니다. 다른 건 특별히 필요 없어요. 석쇠에 올려 노릇노릇 굽는 시간도 즐겁기만 한데요. 알이 꽉 찬 두루묵구이와 함께 보는 강원지사 예측 순위는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로 예측 1위. 노란 귤을 보니까 제주 캠핑장에 오신 게 실감 나시죠? 귤 위에 밀가루 반죽만 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뚜껑 덮어주고요. 곧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귤 케이크 완성입니다. 제주지사 예측 1위입니다.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였습니다. 17가지 캠핑 요리 맛있게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할게요. 똑같은 커피라도 캠핑장에서 즐기면 더욱 맛있죠. 필터에 담긴 커피 위에 뜨거운 물만 조심조심 부어주시면 됩니다. 시도지사 예측 탄세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0곳, 더불어민주당이 4곳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3곳에서는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측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 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54.1%로 예측 1위입니다. 다음 지역 경기 성남 분당 갑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64%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데이터 M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만 따로 떼서 연령별 표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령별 표심을 살펴보니까요. 40대랑 60대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는 지금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를 62.1%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답했고요. 60대 이상 보수 성향 강한 세대인데 지금 69.4% 압도적인 비율로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더블 스코어 가뿐하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자, 그럼 남녀 표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갔습니다. 여성이 지금 49.6%가 김동연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하면서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지금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선택했다고 답했는데요. 전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30대 여성의 표심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좀 표심 이탈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지사 선거 어땠을까요? 그런 현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선택했다고 답했고요. 남성은 김은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보수 정당에 대한 압도적인 표심을 표현했던 60대 이상 보겠습니다. 네, 어느 성별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낸지 보니까 남성이 70.3%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네요. 저는 이 지역 잠시 뒤에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교하는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M이었습니다. 장재민 작가가 단숨에 그려낸 초상화로 시도지사 예측 1위 만나봅니다. 1위를 그려드립니다. 서울시장 예측 1위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였어요. 58.7%로 예측 1위. 자, 이번에도 맞춰보시죠. 인천시장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인천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51.2%로 1위로 예측됩니다. 다음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시장 예측 1위 후보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네요. 66.9%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울산시장 예측 1위 초상화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0.8% 1위로 예측됩니다. 경남지사 예측 1위 후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5.3%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초상화로 살펴보는 충남지사 예측 1위 안경을 썼군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54.1% 예측 1위. 같이 맞춰보세요. 충북지사 예측 1위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6.5%로 예측 1위입니다. 경북지사 출구조사 예측 1위는 바로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였습니다. 79%. 광주시장 예측 1위는 누가 될까요? 그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입니다. 77.4%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전남지사입니다. 이번엔 누가 그려질까요? 자, 이 사람은 민주당의 김영록 후보였습니다. 79.1% 예측 1위. 전북지사 예측 1위 초상화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후보네요. 82.4%로 예측 1위입니다. 이번엔 강원지사예요. 자, 그려지고 있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였습니다. 54.9% 예측 1위. 제주지사 예측 1위 초상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네요. 56.5%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다시 터치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 바로 선택 아일랜드입니다. 판세를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익숙한 보드게임판에 좀 늘어나 봤는데요. 일단 이 아래쪽, 이 왼쪽은 호남과 제주, 민주당이 승리를 예상했던 곳들은 이렇게 파랗게 출구조사 결과 표시가 돼 있고요. 오른쪽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 경기가 경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경합 상황 어떤지 한번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경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군요. 자, 여기 좀 화면을 가까이 좀 비춰주시겠어요? 경기의 브랜드 슬로건 Go Great 경기 돼 있습니다. 인구 1357만의 거대 광역자치단체죠. 경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 5차 범위 내 경합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김은혜 후보가 약간 앞서지만요. 5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 경기 경합 외에 저 위쪽에 충청권에도 좀 보라색이 보이거든요. 저 충청권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청권은 또 한 군데의 경합 지역인 대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전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대전도 좀 가까이 비춰 주시겠습니까? 네, 대전의 브랜드 슬로건 대전 이즈 유, 줄여서 대전 이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구 140, 지금 대전 말고 세종도 경합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충청권을 흔히 캐스팅 보트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확실히 그런 모습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궁금한 지역이요. 조금 전에 인터뷰할 때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강원 지역에서만큼은 꼭 이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강원도 한번 볼까요? 강원,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 이렇게 붙어있는 강원 지역, 면적은 경기도보다도 1.6배로나 큰데 인구는 153만입니다. 보도록 하죠. 자, 강원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춘천에서 2번 의원을 지냈던 후보인데 지금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몇 퍼센트인가요? 한 대략 한 8%, 9%포인트 이상 벌리면서 앞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주자 한두 명 정도는 꼭 살려달라 막판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된 게 바로 이광재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현재는 2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지역 표심을 좀 봐야겠는데요. 여기는 사실 승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30%대의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자, 광주도 좀 가까이 비춰주시면 광주의 브랜드 슬로건 Your Partner 광주 돼 있거든요. 광주 상황 보겠습니다. 네, 광주 뭐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측 1위인데요. 다만 주기현 후보의 득표율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7%로 역대 대선에서 보수정당 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했었는데 지금 그 12.7%보다 높은 15.4%로 예측이 됐거든요. 광주의 낮은 투표율과 보수정당 역대 최대 득표율 어떤 관계가 있을지 잠시 후 개표 결과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군데만 살펴봤고요. 계속 들어오는 대로 추가 지역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택 아일랜드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광고 보고 올 건데요. 광고 뒤에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데이터를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MBC의 적중 시스템이 후보자들의 당선 확률을 내놨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네. 아직 투표함이 열리기도 전인데 당선 확률을 벌써 내놨다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자, MBC 선거방송의 핵심 적중 시스템이 보는 광역 8곳의 시도지사 당선 확률 결과입니다. 먼저 서울과 경기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시장은요. 출구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당선 확률은 어떨까요? 당선 확률, 오세훈 후보의 당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과감한 예측이었고요. 경기지사 보겠습니다. 바로. 자, 경기지사 출구조사 결과는 두 후보의 표차가 득표율차가 0.6%포인트 경합이었는데요. 초접전이죠. 당선 확률은 어떨까요? 당선 확률은 그거보다 소폭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천시장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인천시장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51.2%로 더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당선 확률 어떤지 보여주시죠. 네, 당선 확률 역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65.9%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 충남, 충북 지역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시장 보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자, 과연 당선 확률 어떤지 보여주시죠. 네, 당선 확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51.5%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워낙 경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아마 끝까지 개표 결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충남 보겠습니다. 자, 충남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는요. 자, 국민의힘 김태웅 후보가 54.1% 앞서고 있었죠. 당선 확률 그대로일까요? 자, 당선 확률 김태웅 후보의 당선 확률이 76.1%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충북지사 보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예측 결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56.5% 예측 1위로 나왔습니다. 과연 당선 확률은 어떤지 보여주시죠. 당선 확률 80.2%,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과 강원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장입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는요. 두 후보
1.2%포인트 차이로 경합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소폭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었죠. 자, 당선 확률은 어떨까요? 당선 확률 같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끝까지 보셔야겠네요. 그렇네요. 네.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원지사 보겠습니다. 자, 강원지사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54.9% 예측 1위였습니다. 과연 당선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네, 역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73.2%로 당선 확률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시도지사 8곳의 당선 확률을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13곳, 더불어민주당이 4곳에서 당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4년 전 선거 결과에 네.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거꾸로가 나오겠네요. 이게 네, 맞다면요.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연결이 됐거든요. 직접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17곳에서 10곳을 가져갈 것으로 나왔습니다. MBC 적중 결과도 지금 보신 것처럼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예측 결과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저희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조금 더 기대했던 계양을에서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의 조금 더 나은 수치를 기대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큰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방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SNS 보니까 어제 자정까지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다고 제가 봤는데 지난번 총선에서는 두 후보 1, 2위 격차가 한 20%포인트가량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훨씬 더 줄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계양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명분 있는 공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명분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 주민들께서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윤영선 후보도 출구조사 마지막까지 저희도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영선 후보의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이 있죠. 출구조사 결과 전남과 광주에서 예측 득표율이 지금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성적이실까요? 어떠십니까?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 이어가지고 한 번 더 높은 지지율을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저희가 2%, 3%씩이라 조금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 위치를 가지고 호남 정치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여당인 만큼 이제 실질적인 호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성과가 날 때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로부터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반환점을 임기를 돌 때쯤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연결이 돼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선거 상황실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계양을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영선 후보의 선거 상황실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선거 상황실에 나가 있는 남효정 기자 불러오겠습니다. 남효정 기자, 현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조금 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8.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오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오후 6시까지의 투표율은 54.9%로 이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54%를 넘어섰습니다. 이 후보의 출마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 있는 민주당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담담한 모습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봤고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끝나자 말없이 떠났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출구조사대로라면 이 후보는 보궐선거 패배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당초 초박빙으로 나오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출구조사에선 8.2%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오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장 출구조사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에게 밀리는 걸로 나오고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경기지사 선거도 초박빙입니다.
지방선거 최종 결과에 따라 이재명 출마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 선거 결과에 윤곽이 드러날 때쯤 이곳 상황실로와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선거 상황실에서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남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 2위로 예측된 후보죠.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선거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서혜영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의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캠프 관계자들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조용히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8.2%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캠프 관계자들은 실제 개표 결과는 뒤집을 수 있길 기대하며 긴장감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가 된 윤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는데요. 25년 개항을을 지킨 토박이론을 앞세워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초 이재명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접전을 이루면서 국민의힘도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정도로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고 선거 전날인 어제도 같이 유세를 벌였습니다. 윤 후보가 승리할 경우 바로 당직을 맡길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거물과 맞붙어 선전해온 윤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최종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선 후보 선거 상황실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데이터 M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석 달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선택했다. 지금 89.1%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중에서 지금 주황색을 보니까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한 비율이 10.8%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소속 정당으로만 봤을 때 국민의힘으로 표심이 이탈한 퍼센트가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분들은 어떤 선택했을까요? 지금 96.8%는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그대로 지지했다고 답했는데요. 2.5%가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럼 양당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 표심이 좀 더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좀 더 흥미로운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죠. 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선택했고 이번에도 그대로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선택했다. 95.3%입니다. 그리고 4.2%가 지금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선택했다고 답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대로 머물렀다는 답변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선택했다고 답한 비율 6.9%.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지금 이쪽의 표심 이탈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박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어느 쪽에서 표심이 더 이탈했다라고 경기도 지역에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죠. 저는 이 지역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가지고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터 M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별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시도지사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시장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서울시장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7%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부산시장 예측 순위 한번 볼까요? 부산시장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6.9% 예측 1위. 전북 출구조사 결과도 보여달란게요. 전북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2.4%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종시장 출구조사 결과예요, 이거. 결과 보시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민주당 이춘희 후보, 오차범위내 경합입니다. 이번에는 경기지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경기지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시장 예측 순위 한번 보러 가시죠. 대구시장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큰 득표율 차로 1위로 예측됩니다. 대전시장 선거는 이렇게 예측됐다고 하네요.
대전시장 결과는 어떨까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더불어민주당 허태종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울산시장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인천시장 예측 순위입니다. 인천시장 예측 순위는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에는 강원지사 출구조사 결과래요. 강원지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 예측 1위. 충남지사 예측 1위도 일러줄게요. 알려드릴게요. 충남지사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가 54.1%로 예측 1위. 다음에 경남지사 예측 순위라예. 경남지사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5.3%로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주지사 예측 결과 나왔습니다. 배력 없어. 함께 보시죠. 제주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6.5%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경북지사 출구조사 이제 막 나온다 그겠네. 결과 잘 보고 가시대. 잘 보이시죠? 경북지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79% 예측 1위. 다음은 광주시장 예측 순위라. 네,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77.4%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순서 충북지사 예측 순위예요. 충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6.5%로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남지사 순위는 어떻게 예측했다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록 후보가 79.1%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전국 판세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4곳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요. 3곳에서 경합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계속해서 MBC 적중 시스템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두 거물급 정치인들 결과 궁금해하고 계실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자,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지역입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측 득표율에선 앞서고 있었죠. 자, 적중 시스템의 당선 확률은 어떨까요? 자, 당선 확률도 비슷하게 나왔군요. 그렇네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보실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 갑 보겠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64%로 예측 1위였는데요. 당선 확률은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67.3%. 역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지역의 적중 결과 살펴봤습니다. 유세 차량을 타고 시도지사 후보들의 뜨거운 유세 현장 돌아봅니다. 승부는 지금부터. 충남지사 먼저 보시죠. 강북과 충남 대한민국 정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힘세고 노래는 백사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남지사 예측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 54.1%로 예측 1위입니다. 이번엔 강원지사의 유세 차량을 함께 타볼까요? 위대한 강원도의 시대를 만들어냅시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강원도지사 꼭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강원지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 예측 1위입니다. 네, 다시 데이터 M입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 20% 살짝 넘지만요.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최고의 투표율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당에서는 지금 이 사전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전화를 돌려서 여쭤봤더니요. 사전투표에서는 일단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51.4%로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결과 나왔습니다. 본투표가니까요. 본투표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과반이 넘는 50.9%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투표의 투표 비중이 사전투표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니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적은 차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49.4%로 김동연 후보를 지금 1%포인트 안 되게 앞섰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통상적으로 선거 때는 지금 투표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게 되죠. 저희가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표심을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추적을 해봤더니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D-17일에는 지금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차이랄 수도 없는 차이죠. 1.2%포인트의 격차거든요. 자, 이건 거의 지금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D-7일까지 유지되는데요. 선거 일주일 전부터 표심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빨간 선이 파란 선 추월하는 모습 보이시죠? 마지막에 1%포인트를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 막판 표심 결집이 있었을까요?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1%포인트가 되지 않는 지금 이 차이를 놔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기 때문에 개표에서는 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개표함이 열렸을 때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M이었습니다. 네, 한강 스튜디오입니다. 드디어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인사 팀들의 의견 아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구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참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합 지역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에서 두 자리 숫자의 승리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님. 네, 뭐 같은 의견이고요. 특히 이제 최소한 지난 대선 이상의 결과를 얻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뭐 굉장히 뿌듯해하는데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저희가 전남, 전북, 광주에서 모두 15%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님. 일단 경합 지역 세 군데 있는데 민주당이 다 뒤진 걸로 나와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인데 결국은 아마 지도부의 책임, 그러니까 비대위의 책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네. 선거 막판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런 결과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님. 전반적인 구도가 유사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가 오히려 좀 더 앞서는 것으로 하나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면 인물, 공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실책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데이터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가장 격전지 그리고 경합 지역에서도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지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 기간에 김동연 후보가 51.4 대 47.2로 앞서고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치러졌던 본투표에서는 47.2 대 50.9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출구조사 결과가 48.8 대 49.4로 김은혜 후보의 0.6%포인트 앞선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1.6%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지사 선거가 지난 대선만큼이나 새벽까지 끝까지 좀 첨예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지사만큼은 좀 이 지상파 출구조사가 틀렸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대선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네. 대선 때도 아마 새벽까지 봤는데 사실은 이제 출구조사는 뭐 지금 이제 사전 투표하고 이제 본 투표가 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 이제 사전 투표에서는 조금 앞섰고 본 투표에서는 뒤진 걸로 나왔는데 그래도 출구조사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왜냐면 타 방송사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좀 불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가 특히 또 재밌는 게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20, 30, 50대까지는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선 그런 결과가 나왔고 60, 70대 결과는 또 김은혜 후보가 아주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경기지사 결과는 오늘 아마 새벽까지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0곳, 민주가 4곳, 그리고 경합지역이 3곳. 이 3곳의 경합지역의 결과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선거 데이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MBC 개표 방송 선택 2022 2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선택 2022 뉴스데스크에서는요. 속속 들어오는 개표 상황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성장경, 이지선 두 앵커가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4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